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이나 돼야 이제 그칠 예정이라고 하죠. 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날이 꽤 쌀쌀하니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과 함께 평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가운데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두 정상의 그 대면 방식, 의전 등을 논의할 3차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내일은 실제 회담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2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에 계신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해서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막바지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드루킹 파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이 오늘 특검 국정조사 추진 공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조 움직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키로 했는데요.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 잠시 후 1부에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전망하는 시간이죠. 출발당 최고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23일 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빗길 어떻게 잘 나오셨습니까? 네,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네. 네. 그 비가 굉장히 꽤 많이 와요. 뭐 거의 여름철에 소나기 내리듯이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네. 말이죠. 아무튼 빗길 운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북한이 이제 그 핵동결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유는 핵무기하고 ICBM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좀 논란을 좀 낳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핵실험이나 ICBM 개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점에서는 진전된 것이긴 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핵 보유국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기도 해서 네. 지금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빅터 차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 선언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MBC 방송 진행자 그 척 토드 역시 이제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북한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도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 비판적인 시각이 좀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의 선언 나온 직후에 큰 진전이다라고 이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비판적인 지적이 계속 이제 나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거듭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만 북한에 대한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 약간의 여지는 좀 남긴 그런 그 발언을 좀 트위터에 올렸네요. 네. 뭐라고 할까요? 이 회담도 하기 전에 북한이 다 비핵화까지 다 선언을 하라고 그러면 뭐 회담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비핵화로 이제 종결이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회담 자체가 네.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회담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근본적인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도 달리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남북정상회담. 오늘 그 3차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의전 보도 분야 이제 실무회담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면 시점, 방식, 또 그다음에 방남 경로, 공동 기자회견 여부 이런 걸 논의를 한다 그럽니다. 오늘 회의에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만약에 잘 되면 고위급 회담 굳이 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한라인 통화 시점도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관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속에 27일 날 열린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 세계에서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거 역시 지금 관심이 지금 이제 고조되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다른 일정 지금 다 취소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거의 그 올인하다시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긴급 최종 점검 회의도 이제 열었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공동선언문 내용에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여전히 이건 남북한 간에 좀 의제 조율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을 국가안보 실장을 회담 전에 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지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 후속 네. 보도는 없습니다. 사드 공사 장비 반입을 둘러싼 그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사드 배치철회 평화회의하고 국방부가 이 공사 장비 반입을 놓고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협상을 벌이긴 했는데 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어제 그 경찰이 그 진밭교라고 이제 들어가는 그 바로 입구에 있는 다리죠. 들어가는 네. 그 입구에 있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화면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쪽에 이제 경찰을 배치를 해서 이제 이 다리를 좀 장악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늘 장비 반입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장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이제 충돌이 있었고 주민 2-3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 분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그러는데 상태는 뭐 그렇게 아주 위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밤샘 대치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속에 어젯밤 12시쯤 보수단체 회원 3사람이 또 진박교 앞쪽으로 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회 참가자들하고 충돌을 했고 뭐 발로 찼고 주먹으로 때렸다. 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도 들리는데 경찰이 일단 진위 파악 중이라 그럽니다. 네. 오늘 장비 반입이 강행될 경우에 이제 비까지 오는데 주민들과의 상당한 좀 충돌 좀 걱정이 좀 되네요. 경찰이 그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을 또 보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제 기존 2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뭐 서울지방경찰청이 부실 수사를 한다. 뭐 이 청장과 또 김경수 의원의 관계까지 얘기가 또 되면서 계속 논란이 이제 일었죠. 이런 속에서 이제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6명을 이제 추가 투입을 했고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3명도 포함을 시켰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이렇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건 수사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 그래요. 이런 속에 경찰이 어제 이제 드루킹의 그 느릅나무 출판사 다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CCTV 영상 확보도 했고 주변 차량 2대 블랙박스도 이제 압수를 했다 그럽니다. 또 1개의 그 USB도 추가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핵심 USB는 이미 폐기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 뒤에 뒷북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 지금 필명 파로스로 알려진 또 다른 김모 씨도 이제 수사 중인데 이 인물이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죠. 네. 그래서 자금 인출 명세에서 김경수 의원 그 보좌관 측에 500만 원이 전달된 흔적 그것도 이제 추적 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청와대 측은 그건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제 또 선을 긋긴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야당 그 야3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에 회동을 지금 갖는다 그럽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특검과 관련한 나름의 해법이 좀 마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앙선관위가 이 국민투표법 처리 그 데드라인을 오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헌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지 모른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넘어가면은 사실상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2월 지방선거 전에는요. 예. 네.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당히 좀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 조연아 조현민 자매 경영에서 완전히 손떼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어제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고 네. 조연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도 현재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이 조연아 사장은 사실은 뭐 복귀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이런 상황이고 준법위원회 구성해서 앞으로
유사 사태 재발 방지하도록 뭐 제도 정비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또 정작 그 조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 이번 일 있고 나서 방음공사를 진행했다. 이런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여부는 아직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대한항공 관계자 측의 이제 얘기 보도를 보게 되면 음성 파일이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현민 전무가 이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라고 이제 그 언론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한항공 측은 방음공사 한 적은 없다. 다만 일상적인 시설 점검을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아시다시피 이런 속에 또 관세청이 지난 21일 조 회장 일가 탈수 밀수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미신고 수입 명품들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했다는 거죠? 관세청이요. 관세청에서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드루킹 파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 야3당이 오늘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이 특검과 국정조사, 조사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죠. 네, 대표와 그 원내대표들이 같이 다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같은 공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송기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민주평화당 이렇게 이제 야3당들이 오늘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 만나서 이제 특검 문제를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거 바라보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 특검이라는 것이요. 뭐 구체적인 그 권력형 비리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로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전에 홍준표 대표가 한 말씀입니다. 네. 안장수 대표도 이제 똑같은 말씀하셨고요. 어떤 경우 수사든 특검이든 필요할 건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또 권력남용이거든요. 그런 점에 접근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원칙적인 입장을 좀 견지해 오다가 뭐 특검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여권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물론 앞서 이제 그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뭐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좀 넘기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이야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어제 보도가 난 것은 봤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것이 그 여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한 문제도 들어봤고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도 마찬가지가 요건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사업작용을 임의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은가. 제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경찰이나 검찰을 못 믿겠다. 이제 특히 그 경찰의 초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찰이 좀 더 의혹을 좀 키우고 있는 건 아니냐. 네. 여당으로서도 이럴 바에는 특검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요. 아직 검찰 수사 남아 있고요. 또 검찰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아마 어제 표명을 한 것으로 특별수사에 관련된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의 검찰은 지난번 정권의 검찰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서도 상당 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야당의 주장은 지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전에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전혀 요건이 안 된 상태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결과가 특검을 만일 했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국회가 정말 우스운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송기현 의원께서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의원들과 우리 실무진으로 해서 진상조사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쪽에서 관련된 분들 우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저희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저희 보도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가능한 한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진상조사 활동 결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이런 사건의 어떤 측면들이 드러난 게 있나요? 아주 언론과 다른, 보도와 다른 그런 내용이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밖으로 알릴 수는 아직 없는 그런 단계의 몇 가지 사항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것은 개별 단위에서 개별 건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종합을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발표를 할까요, 그러면? 네, 잘 아시겠지만 좀 진행되는 것이 그때그때 새로운 게 막 나오고 그래서. 네. 그게 좀 마무리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시한을 저희도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게 이 김경수 의원의 그 보좌관이 이 드루킹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 3월이죠. 3월 말에 김모 씨가 이제 그 체포되는 그 전후에서 이제 갚았다는 건데. 네. 이게 상당히 좀 물음표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몰랐다는 거고 보좌관은 개인 간의 사적인 금전거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이런 금전거래가 가능했을까? 물음표가 의혹이 많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첫째는 이제 경공모 그쪽 분, 특히 드루킹이라는 분이 이 유사한 행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께서 20대 총무사를 하실 때 그쪽 진영에 이제 돈을 줬다가 이제 선거법위 받으러 벌금을 받은 그분이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노회찬 의원은 결국 모르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김경수 의원의 관련도 거의 비슷하고요. 또 최근에 바로 이제 오늘 다른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드루킹하고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희들은 보니까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접근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드는 방편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쪽에 대해서 그게 호의적이거나 가깝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한테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적용하고 그랬거든요. 금전도 제공하고 그랬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보좌관이 금전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하지만 그러게요. 네,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부적절하긴 하지만 김경수 의원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는 해야 되겠지만 김경수 의원이 그동안 이제 드루킹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김경수 의원이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과의 돈 거래 부분은 확실히 규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 드루킹이라는 분이 이제 김경수 의원이나 등등과 이제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텔레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시그널이라는 그 메신저로도 그 대화를 주고받은 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는 그만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선은 야당도 그 내용을 잘 알 텐데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시그널이든 텔레그램이든 카카오톡이나 같습니다. 이게 SNS인데요. 그쪽에서 먼저 텔레그램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비밀 대화를 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김경수 의원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 드루킹 쪽에서 텔레그램으로 해서 보내면 신청해서 보내면 김경수에 받는 거고 카카오톡하고 똑같거든요. 카카오톡 친구 신청하면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드루킹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적극적 지지층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쪽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김경수 의원이 선택을 해서 텔레그램이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선택한 게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명백히 우리가 인식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이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가운데 김경수 의원이 보낸 10개의 이제 기사 URL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떤 기사하고 어떤 경위로 보낸 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예외적이지 않은 범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드루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네. 그 많은 기간 동안 10몇 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거의 저희들 선거도 똑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가까이 쓰는 사람이라면 거의 매일 하죠. 네. 자, 매일 하면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렇습니다. 드루킹과 그 인터넷 카페들이죠. 뭐 경진모 이런 데에서 뭐 혹은 경인선 이런 데에서 지난 대선 때 네. 이것만 했겠느냐. 말하자면 지난 대선 자체가 이러한 집단에 의한 그 여론 조작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김경수 의원이 그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네. 드루킹과 경공모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다지 불법적으로 댓글을 또 했는지도 문제가 되고 네. 문제가 되고 불법적으로 했다라면 당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뭐냐면 그것을 김경수 의원이 네. 했냐 그런 것을 지시했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확인된 바도 없고요. 네. 정말 그렇게 가깝게 중요하게 사용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10개를 그 많은 기간 몇 달 동안 기간 동안에 10개를 보내고 네. 겨우 10개를 보내고 문자도 겨우 10몇 개를 하고 그건 맞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우다. 적극적 지층에 대해서 대하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자, 야당에서는 경찰 수사 못 믿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 측에서도 경찰 수사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라. 네. 수사를 네. 받겠다는데 왜 제대로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 경찰 수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바로는 네. 경찰 수사는 통상 예상되는 정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게 됩니다. 네. 다만 저희들도 불만인 것이 수사 과정의 중간중간 내용을 그렇게 흐리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흘렸든 네. 아니면 뭐 잘못 실수로 흘렸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경찰이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려고 한다거나 이 사건을 네. 뭉개려고 한다거나 그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통상적인 수사를 아는 분들 같으면 물론 야당에도 수사 검사 출신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는 그 드루킹이나 이 경공모 쪽에 대해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드루킹 고발한 분이 저희고요. 저희 당이 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 당과 관련돼서 있다고 하면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저를 고발할 용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경공모나 추가적인 사안들이 좀 나오면은 네,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 다시 그 고발할 용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 사태와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이제 댓글 브로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SNS라는 환경 때문에 저희 정치 쪽에서 너무 그쪽에 쏠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저희 더욱더 앞장서서 깨끗하고 투명한 인터넷이나 SNS에서도 네.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니까 조만간에 좀 명쾌한 이런 해명과 그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조금 이따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 결정서를 통해서 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이 병진 노선에 이제 폐기를 선언을 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외부 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회담 성공을 위한 그 막바지 준비에 이제 올인하고 있습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선언은 어떤 의미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지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이 전문가 자문단에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양무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이제 엿새 앞두고 핵실험장 폐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그리고 이제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핵동결을 이제 선언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그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특히 그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운운, 이것은 빈말이 아니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는 이미 쓸 수 없게 돼 있고, 핵 폐기를 선언한 게 아니라 핵 동결을 선언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핵무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그냥 생색만 낸 것 아니냐. 이런 좀 인색한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생색만 내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 이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그 중장거리 로켓 이 발사 시험 중지, 이것은 협상 취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협상 취입으로 활용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행동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평가해야 되고,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비핵화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있었는데 동결, 불능화, 무슨 폐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어도 그 핵실험 중단과 ICBM 발사 시험 중지, 이것은 네. 핵 동결의 행동 개시라고 볼 수 있고,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폐기, 이것은 불능화의 시작 단계,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북한의 발표가 나오게 된 거, 북미 간의 접촉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과거에도 보면은 이 남북 관계가 좋고 북미 관계가 좋으면은 정책 전환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요약해서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지난 4월 초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폼페이오 CIA 국장이 방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가지고, 네. 적어도 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에 있어서 미국이 취할 행동, 또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취할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북한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겼다. 이번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번에 핵무력의 완성을 이제 선언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를 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북한 사회에 이게 좀 미칠 파장이랄까요? 북한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기도 해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핵무력이 또는 핵무기가 정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경제 건설로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의 생활 향상, 경제 건설, 이거를 명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비핵화로 가겠다. 이렇게 아마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나 이렇게 병진노선 종료, 이것은 실패이기 때문에 종료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핵무력 완성했다는 그런 나름대로 설득 명분,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핵화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면서 설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도 지금 이 한반도의 아주 급변 사태라고 할까요? 사태까지는 아닙니다만 아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지금 어떤 변화되고 있다. 이걸 좀 알고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북한이 좀 폐쇄된 이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든다든지 정부 핵도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북한도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지금 이제 약 한 450만 대 정도 보급되어 있잖아요. 네. 또 그리고 내부적이나만 인터넷, 스마트 이런 것도 좀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구전으로 또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또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특히나 또 장마당 이것이 좀 움츠려 들고 있지만도 아직까지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는 유통된다. 그런 차원에서 깊게는 모르지만도 뭔가 남북 정상회담 일단 알려졌고, 또 북미 정상회담 곧 할 것이라, 이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도 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청와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 환영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길라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북한의 이런 전원에서 결정, 이것이 저는 오히려 이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회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랄까요?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종전선언의 시급서, 이에 대해서 인식과 가치에도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몇몇 행동적인 조치, 이것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분명 긍정적인 기회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청와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일단은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이다. 그리고 또 진전이다. 정상회담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참모들은 좀 더 신중한 모습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줬으니 이제는 미국이 그 성의를 보일 차례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도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가 워낙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걸 토대해가지고 뭔가 환영을 표시할 것이고, 백악관 관료들은 북한에 대한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지금까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소위 동시 언행의 원칙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에 그것도 말이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백악관 관료들도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요. 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성의가 볼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잖아요. 간단히 말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조약을 맺고 수교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라, 이것이 북한의 요구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지금쯤 대화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무슨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 사람과 관계에 대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있잖아요. 네. 이 정도는 좀 완화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은근하게 중국이 미국에 보낸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남북 관계 진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어떤 이슈들이 달라질까, 이제 이게 가장 저희로서는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과연 남북 정상회담에서 혹시 이 종전선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전선언이 아니고 종전선언이겠죠. 네, 맞습니다.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전쟁 중지 상태를 완전히 끝장내고 평화 상태를 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시켜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이 필요하겠죠. 네. 또 북한도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이끌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한반도 종전선언의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조직한 선언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 정도의 합의만 하더라도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음 정상회담 일자 같은 것을 같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문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비핵화와 이 평화 정착을 위한 큰 이 원칙과 방향 합의가 필요하겠죠. 네.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가 바라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가지고 군사 당국 회담 개최도 필요하고, 네. 또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 정도는 나름대로 합의서에 명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차기 정상회담 날짜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수시로 정상회담을 만나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는 일종의 뭡니까? 정상회담의 정례화, 네. 수시 정상회담, 이런 차원에서 이번 회담에서 차기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한라인 교통도 이제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무슨 이야기들 할까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통화에 김정은 위원장 함께해서 기쁘다. 또 네. 역사적인 통화에 73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에 걸렸다. 네. 또 지금 이제 한반도 이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북한이 그 대화, 협력, 국제사회와 대화 네. 협력하겠다 결정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위해 가지고 오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기대된다. 이 정도의 통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